쉽지 않아요. 자, 요거 프린트 한 장 넘겨봐. 자, 프린트로 잠깐 얘기 좀 합시다. 프린트 한 장 넘겨보시면 여기에 여기다. 자,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이라는 내용이에요. 요거 여러분 참고로 두꺼워 보이는데 한 장밖에 안 돼요. 표지 한 장에 문제 한 장에 풀이 한 장입니다. 아시겠죠? 자, 위에 일단은 필기해봐. 자, 우리가 이번 시험 범위에서 부등식에서 특히 그 절대값 문제를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크게 두 가지 정도 풀이가 있어요. 방법이. 자, 체크할게. 첫 번째는요. 밑줄 칠게. 절대값의 성질을 이용한다라고 써있거든. 이게 아까 괄호치고 공식처럼 저희가 쓸 내용이에요. 자, 공식처럼 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공식? 자, 밑에 보시면 우리가 오늘 푸실 문제 중에서 특히 이런 식으로 절대값 1개짜리가 있어요. 절대값 1개짜리. 일반적으로 절대값 1개짜리는요. 혹시 기억나세요? 요런 세팅에서 부등호의 방향에 따라 두 가지 결론이 나오거든. 이거를 약간 공식화해서 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나 봐줘. 자, 일단은 저희가 처음 하는 거 아니니까 바로 이제 좀 결론을 말씀드리고 실제 문제로 한번 푸는 걸 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거는 기본 세팅부터. 지금 보시면요, 왼쪽에는 절대값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절대값이 아닌 게 이렇게 있을 때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있는 부등호 방향이거든. 체크할게. 자, 여기서 부등호 방향이 준성아, 자, 얘는 지금 부등호 방향이 절대값 쪽이야, 그 반대편이야? 자, 요거를 이제 외울 거야. 자, 부등호 방향이 절대값 반대편이면요, 항상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야. 그리고 제가 아마 기억나세요? 요거 제가 또 몸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약간 가운데 몰리는 모양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런 그림으로. 자, 요 그림으로 기억을 하시는 게 편해요. 이런 느낌. 자, 반대로, 자, 요 부등호 방향이 영준아, 자, 왼쪽에 있는 절대값 쪽을 가리키면요, 여기 있는 그림의 모양이 좀 어때요? 그러니까 이거랑 정반대로 약간 이렇게 벌어지는 모양 나오는 거 아시겠어요? 자, 이런 벌어지는 모양으로 나온다라는 거지. 자, 이거를 약간 공식화해서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자, 오른쪽에 공간이 있죠. 여기다가 간단하게 예시 하나 보여드리자면 이런 느낌이에요. 다시 한번. 자, 예를 들어서 절대값 뭐 x-1이 5보다 작다 이런 식이 나온다고 칠게. 자, 먼저 확인하실 게 얘 지금 요 세팅 맞나요? 자, 요 세팅인 거 확인하시고요. 요 세팅의 상황에서 자, 부등호 방향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요렇게. 오른쪽이면요, 얘는 결론적으로 뭐다? 요 숫자를 가지고 가운데 몰리는 모양으로 쓴다는 거야. 쓰실 때는요, 여기 보이세요? 마이너스 A랑 A, 그러니까 오른쪽 애가 5면요 5 한번 써주시고 요렇게 한번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몰리게끔 요렇게, 자, 몰리게끔 써주시면 되고, 요 가운데 있는 x 빼기 1을 요런 식으로 붙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1, 1, 1 더하면 되겠죠? 자, 1, 1, 1 더해주시면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부등 안 바뀌죠. 요렇게 푼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자, 이번엔 반대로 만약에 어디 쓰지? 자, 반대로 만약에 쉬운 걸 할게요. 요렇게 나왔다고 치면, 자, 요렇게 나왔다고 치면, 자, 준성아 한 번 도와줄래? 얘 지금 부등호 방향이 어디 쪽이야? 절대값 쪽일 때는 약간 모양을 외우라고 이렇게 벌어지는 모양으로 씁니다. 즉 이렇게 몰리는 모양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벌어지게끔 어떻게 쓴다고? 여기가 6이면요 똑같아요. 6 마이너스, 자, 요 세팅까지는 똑같아요.
여기서 벌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쓴다. 이런 식으로. 얘는 가운데 몰리는 방향이 있고 얘는 벌어지는 방향이잖아.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이제 공식처럼 많이 쓸 겁니다. 첫 번째. 자, 내려가서 한번 실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뭔 소리인지. 이제 몇 번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느낌을 받아가셔야 돼요. 64번 문제. 자, 한번 해보셔야 되겠나요? 64번이 답안지에 없어요. 이건 약간 답안지 정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답안지 없어요. 뒤에 답안지 없습니다. 같이 풀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사실 얘 생각보다 별거 아니거든, 진짜로. 딱 한 번만 느낌 받아가시면 내가 절대 한 개짜리는요, 이렇게 풉니다. 거창하게 풀지도 않아, 그냥. 한 개짜리는. 자, 순서는 첫 번째 세팅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부등호 방향 확인하시고, 세 번째 방향에 따라서 가운데 몰리는 모양, 벌어지는 모양으로 가시면 됩니다. 출발. 자, 이게 일단이 기본 세팅에 돼 있죠? 요 세팅입니다. 한쪽에 절대값, 한쪽에 머시기. 이런 세팅.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호 방향 체크합니다. 요쪽 방향. 서준아, 부등호가 요쪽 방향이면 몰리는 모양이야, 벌어지는 모양이야? 몰리는 모양이라고 했죠. 두 개밖에 안 돼요. 두 개밖에 안 돼요. 외우세요, 제발요. 자, 몰리입니다. 자, 쓸 때 적으세요. 어려우면요, 이렇게 하세요. 오른쪽에 있는 거를요, 일단은 오른쪽에는 그대로 쓰시고 왼쪽에는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 방금 말했잖아. 잘 들어. 몰린다는 말은 부등호를 요렇게 해서 가운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반대로 벌어진다는 말은 요렇게 해서 벌어지게 쓸 거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돼? 자, 얘는 지금 몰리는 모양이니까 요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는 쌤, 여기는 뭐 써야 돼요? 요 자리에는 요 식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얘 정리하시면 여기서 양쪽에다가 1, 1, 1 더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이해돼? 자, 한 번 더. 68번 문제 한번 풀어볼래? 하나씩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얘는 답안지에 없으니까 채점 지금 하세요. 답안지 없습니다. 채점할 거는 지금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뭐 방학회처럼 처음 하는 거 아니니까 바로 본론을 말한 거야. 사실 보통 일반적으로 절대가 한 개짜리는요, 뭐 범위를 나눠서 거창하게 안 푼다는 거야. 그냥 이렇게 공식처럼 풀어버립니다. 딱 세팅을 만들어 놓고 고등어 방향 체크해서 바로 간다는 거야. 푸는 방식이. 자, 얘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자, 요거 세팅은 예쁘게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고등어 방향을 보시면 이번에는 요쪽 방향입니다. 자, 이쪽 방향이란 말은 요거 준성아, 얘가 무슨 모양이야? 자, 벌어지게끔. 잘 들어. 자, 세팅 봐봐. 어느 정도까지는 얘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몰릴 건지 벌어질 건지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얘가 오잖아. 여기까지는 얘랑 공통이에요. 이 말이에요. 공통이 여기서 이제 나뉩니다. 요 가운데로 갈 건지 양 사이드로 갈 건지 나뉘는 거예요. 얘는 지금 벌어지는 모양이니까 어떻게? 여기서 양 사이드로 가는 거예요.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계속 말하지만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식을 여기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주의할 점은 요 가운데는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입니다. 이거 체크해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그 접속사에서 그리고랑 또는은 다른 건 거 아세요? 그리고는 뭔줄 알아? 그리고. 자, 너네가 그리고라고 써버리면요, 그리고는 얘네 둘을 또 연립을 해줘야 돼요. 너네가 원래 알고 있는 그리고라는 게 연립이 그리고야. 연립을 한다는 게. 왜? 연립의 뜻이 뭐야? 말로 하면
여러분 얘랑 연립하세요를 말로 하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얘도 되면서 그리고 얘도 되는 걸 알아오세요 그 말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지금 연립을 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어떤 상황인데요? 이것도 정답이고 이것도 정답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정답일 때는 가운데 또 늘 써야 돼요. 사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2학기 때 배웁니다. 명제 이런 것도 배워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2항에서 정리하시면 이 문제의 최종 정답은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 자, 실제로 한번 그려보시면 얘는 가운데 몰리는 모양이죠. 얘가 벌어지는 모양이다라는 거야. 그럼 이해돼요? 자, 다시 한번. 자, 밑에 있는 문제. 자, 예를 들어서 66번, 70번 해봐. 자, 밑에 있는 66번, 70번 한번 해보시면 돼요. 제가 설명드리고 너희가 또 풀어보고 제가 있을 때 피드백 해야 되니까 자, 한번 해보세요. 몇 번 해보면 어렵지 않더라고요. 껐다 킬게요. 절대값 부등식은 사실 막 시험에 어렵게 나오지는 잘 않긴 해. 그냥 이제 풀 수 있냐 없냐가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식을 냈을 때 풀 수 있는지 없는지. 자, 세팅하시고 부등호 방향에 따라서 가운데 몰릴지 벌어질지 결정하시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아요. 자, 한번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자, 66번과 70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66번은요, 세팅 확인하시고요. 자, 예측에 부등호가 이쪽이네. 그럼 영준아, 이쪽이란 말은 가운데 몰리는 모양이야, 벌어지는 모양이야? 몰려요. 자, 7. 자, 세팅은요, 여기까지는 공통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운데 몰리게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요 식을 여기다가 채우시면 됩니다. 비슷하죠, 계속. 이런 느낌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빼기 1, 빼기 1, 빼기 1 하시면 되고요. 양쪽에 2 나누시면 되겠죠. 자, 이런 느낌으로 그런 문제. 자, 한 번 더. 자, 오른쪽에 70번 문제는 한 번 더 준성아. 얘는 지금 세팅은 예쁘게 되어 있고 부등호 방향이 어때요? 자, 절대값 쪽이란 말은 무슨 모양이라고? 벌어지는 모양이다라는 거야. 자, 세팅은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얘랑. 여기서 벌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벌어지라고요. 이렇게 벌어지라고요. 올리라고요. 벌어지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식을 양 옆에 써주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이 항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는 자, 얘도 이 항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가 정답입니다. 나오셨나요? 나왔어요? 다음 장 가봐. 심지어 다음 장에 있는 왼쪽 맨 위에 있는 72번 문제 보이세요? 채점도 했어? 뭐 틀리고 오답 확인도 하셨나요? 그러면 일단 오늘 그 제본책 안 가졌다 했으니까 그 뒤에 행렬 쪽 한번 넘어가서 좀 미리 풀어볼게 그러면. 제가 이 제본책을 이제 영상 보시고 나서 한번 풀어보셔야 되니까. 자, 저 보세요. 자, 혹시 이 문제가 앞장과 달라진 게 뭔지 알아요? 여기 숫자가 아니라 뭐예요? 어떤 식이 나와 있잖아. 근데 놀랍게도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 중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배우면요, 그 자리가 뭐 숫자든 식이든 항상 좀 이렇게 구조를 잘 보시면 그냥 비슷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지. 다시 한번. 그럼 얘 어떻게 하세요? 똑같아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세팅 예쁘잖아. 절대값 뭐.
꼭 숫자일 필요가 없다고. 그냥 뭐 이렇게 이런 느낌이 나올 때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자 부등호 방향 이쪽이네요. 이쪽이란 말은 무슨 모양이야? 몰리는 모양이죠. 자 어떻게 한다고? 여기가 3x면요. 여기다가 3x라고 쓰고 왼쪽에 뭐 쓸 것 같아요? 아까 숫자랑 똑같이 하시라고요. 요렇게 쓰면 되는 거 맞나? 그 다음에 얘 몰린다면서 이렇게 제가 가운데를 뭐 쓰면 돼? 이런 식으로 똑같이 풀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도.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왔잖아. 여기서 약간 다르게 가야 되는데 혹시 이설고 친구들이 요거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 거 아세요? 요거 지금 뭔 줄 알아? 자, 연립부등식의 특수한 꼴 기억나세요? 저희 자 요런 꼴 나왔을 때 어떻게 분리하라고 배웠니? 요렇게랑 또 요렇게 분리하라고 배웠는데 그 문제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얘 이제 마저 푸시면 되겠죠. 다시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 따로 그리고 요거 따로 요렇게 해서 두 개를 분리해서 요렇게 이제 연립을 해주시면 요게 정답이다라는 거야. 준성아 긴장을 안 해. 긴장을 안 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럼 이해돼요? 그러니까 식이어도 가능하다는 거야. 식이어도 가능합니다. 자, 다시 밑에 있는 73번 문제. 너네 해볼래? 73번도 결국은 이게 마찬가지야. 이게 절대가 한 개짜리는요. 저 자리가 숫자든 식이든 뭐든 간에 똑같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73번 해봐. 이 문제 풀고 이제 마지막으로 절대값 2개짜리까지는 할 줄 알아야 되거든. 시험에 나와요. 제가 2개짜리는 오랜만에 시범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문제는 좀 더 정석으로 풀 수도 있긴 해요. 일단은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똑같이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문제 한번 바꿀게요. 자, 얘도 일단은 절대가 한 개짜리인데 조등호 방향 체크하시고 벌어지는 모양이네. 자, 벌어지게 쓸게요. 자, 벌어진다는 말은 이런 식으로 붙이면 됩니다. 자, 벌어지게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가운데가 또는 이에요. 다시 한번 또는 이란 말은 얘도 정답인 거고요. 얘도 정답인 거다라는 거야. 또는 자, 얘 2항에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양쪽에 3 나누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는 자, 오른쪽에 2항에서 정리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아마 이 문제의 답안지 보시면요. 정답이 이게 아닐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잘 들어. 여러분 또는은요. 준성 한 번 더. 또는이란 말은 얘 정답이 이게 아니야. 정답이야. 얘도 영준아 정답이 이게 아니지. 그게 또는입니다. 이거 또는 이거란 말은 여러분 제가 이거 비유 많이 들었잖아. 내 생일에 형준이 또는 준성이가 오세요. 그 말은요. 뭐 너가 오든 다 된다는 얘기야. 둘 다 된다는 얘기야. 이 말은요. 근데 왜 답안지랑 다를 수가 있냐면 너네가 특히 이제 오늘 숙제할 때 아마 분명 그 말 알 것 같아요. 답안지랑 좀 다르다는 말. 그게 보통 어떨 때냐면요. 지금부터 잘 들어. 그러니까 이게 또 맞는데 얘를 한번 여러분들이 답안지랑 다를 때는요. 얘를 한번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이걸 한번 수직선에 그려보시면
경우에 따라 이게 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지. 보세요. 얘 그려보시면 저 왼쪽에 있는 거 먼저 그릴게요. 제가 이거거든요. 요거 정답입니다. 그런데 자, 오른쪽에 있는 얘를 한번 그려보시면 파란 색깔로 그릴게요. 요렇게 되거든요. 자, 요것도 정답이에요. 근데 그리고 봤더니 어떤 생각이 드는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 혹시 우리 합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를 딱 그리고 나면요, 이거를 따로따로 쓸 이유가 없겠다 싶지 않나요? 그럼 도와줄래? 자, 그럼 얘 혹시 뭘로 합칠 수 있는 줄 아세요? 근데 이거 주의할 점 하나. 합친다는 말은 연립이랑은 다른 얘기예요. 오히려 이거 연립을 하면 안 돼. 연립이 아니라 합친다는 말. 위에 합치면 영준아 뭐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봐봐 다시. 빨간색도 정답이고 파란색도 정답이야. 근데 지금 봐봐. 적으세요. 빨간색이 파란색 안에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다 들어가 있죠. 이 경우에는 그냥 뭐만 쓰면 되는 줄 아세요? 파란색만 쓰면 되겠죠. 선생님 이거 왜 이래요? 지금 저는 연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여기 파트에서는 연립이란 말과 합친다는 말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시 지금 저는요 두 정답을 합친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쓰는 것까지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래요? 자,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개짜리 이런 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정리해 보시고요. 앞으로 가봐.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한 개짜리 풀 때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아까 얘기도 하고 그 말이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사실 오늘의 메인 요리가 요건데 사실 아직 메인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요거. 자, 두 번째 여기죠. 필기. 어쩌면 요렇게 푸는 거. 사실 이게 어쩌면요 바로 치고 절대값의 가장 기본입니다. 제가 아마 예전부터 절대값 풀 때 어떻게 풀어요, 쌤? 뭐 하라고 했었게? 혹시 이 말 기억나? 구간 혹은 비슷한 말로 범위라고 불러요. 범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값을 풀려면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거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아마 절대값 기호를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우거든요. 적으세요. 자, 요게 절대값인데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혹시 안 되는 거 아세요? 왜 안 돼요? 절대값은요, 여러분들 원리를 이해한다면 이걸 이렇게 그냥 풀 수는 없다는 거야. 어떤 식으로? 근데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첫 번째는요, 그냥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x가 양수이거나 준성아 좀 졸리지 좀 마라. 조심하세요. 자, x가 양수이던가 뭐일 때 0일 때는 그냥 나옵니다. 하나 해보던가 얘들아. 절대값 3 얼마야? 3이죠. 절대값 0 얼마야? 0이잖아. 얘네들은 그냥 나와. 근데 뭐일 때? 자, 준성아, 절대값 마이너스 얼마예요? 얘는 그냥 안 나와. 음수는 그냥 못 나간다고요. 즉 음수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놀랍게도 요 내용 써줄까? 너네 좀 종이 상하시다고 종이책이 나옵니다. 야, 중학생도 이 정도 대표를 해.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근데 가장 기본이자 모든 절대값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참고로 2학기 올라가시면 절대값 함수도 아마 한번 할 일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내용이 가장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푸는 방식이 원래는 정석이에요. 사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설명은 안 드렸지만 방금 했던 한 개짜리들도 이렇게 풀 수가 있다고요. 근데 한 개짜리는 일반적으로 시간 관계상 이렇게 안 풀어. 그냥 위에처럼 공식처럼 풀어요. 빨리 풀려고. 근데 지금부터 하게 될 다음 장 넘겨봐. 지금부터 하게 될 몇 개짜리네. 76번 가봐. 지금부터 하게 될 절대값 2개짜리는요. 물론 솔직히 말하면 얘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많이 배우고 나면 좀 어떤 일종의 뭐 좀 빨리 푸는 방법이 없진 않거든.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푸는 방법은 얘는 방금 말했던 범위를 나눠서 푸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오랜만에 필기 한번 하세요. 요 문제에다가 필기 한번 하시고 밑에 문제 몇 번 풀어볼 겁니다. 자, 출발할게요. 자, 얘는 지금부터 절대값 2개입니다. 이거를 풀려면 지금부터는 좀 범위를 나눠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잘 들어. 조금 골치가 아픈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 도와줄 친구. 자, 얘는요. 자, 얘도 아까처럼 범위를 나눌 수가 있잖아. 이만 어때? 얘도 지금 그냥 나올 때가 있고 마이너스로 바뀌어 나올 때가 있거든요. 혹시 얘는요. 기준이 되는 숫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이 기준이란 말 이해되시나요? 기준이란 말 이해돼요? 그만부터 할까? 자, 기준이 쌤 뭐예요? 자, 얘가 0보다 클 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요렇게 두 가지거든요. 얘를 오른쪽으로 이항을 하시게 되면 x가 뭐보다 클 때로 볼게요. 밑에 거예요. 즉, 이 친구는요. 기준이 마이너스 3이에요. 다시 요 안에 있는 식은요. 마이너스 3을 딱 기준으로 해서 양옆이 바뀝니다. 기준이란 말 이해돼요? 그래서 먼저 하실 거는요. 얘랑 얘의 기준을 알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기준 아는 법 너무 쉽습니다. 혹시 요 마이너스 3 빨리 아는 방법 있는 거 아세요? 그냥 뭐 하면 되는 줄 알아? 얘가 0이 되는 걸 알아오시면 됩니다. 제가 0 되는 애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x가 얼마? 자, 여기 쓸게요. 요게 어쩌면 왼쪽에 있는 친구의 기준이야, 기준. 그럼 오른쪽에 있는 요 절대값은 기준이 얼마예요? 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골치가 아픈 게 지금 이 문제 하나에 얘네들이 같이 들어있다는 거야. 이해돼? 그럼 저희는 지금부터 이 문제 풀 때는 요거 두 개를 같이 봐야 돼요. 얘네들을 같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흐름은요, 어떻게 한다고? 자, 지금 제 말이 어려우시면 그냥 요렇게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하는 방식이고요. 자, 여기서 기준이 2개잖아요. 요 기준과 기준을 사이에 두고 크게 3가지 구역을 만듭니다. 구역을 3개 만들어요. 자, 첫 번째 구역입니다. 자, 이 구역을 말로 하자면 요 구역은 지금 어떤 구역인 줄 아세요? x가 마이너스 3보다 어때요? 작은 쪽입니다. 요 쪽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는 자, 여기가 있어. 자, 여기는 말로 하시면 x가 마3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쪽이 있어요. 요 가운데 쪽. 세 번째는요, 요 구역입니다. 자, 여기는 x가 2보다 큰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범위가 3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3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 주의할 점은 자, 여기서 출발을 하시기 전에 지금 여기 안에 보시면 누가 여기 있는 마이너스 3이랑 2는 지금 어디에도 포함이 안 돼 있죠.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만 써버리면요. 얘네 둘도 포함이 되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네 둘은요. 여기서 아무 때나 최소 한 군데는 포함시켜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포함을 시켜서 출발을 할 겁니다. 출발. 자, 이제 출발해 볼게요. 첫 번째 범위, 요 범위일 때입니다. 이제 요 범위를 잡아서 다 풀어갈 겁니다. 두 번째 범위는요, 요 범위예요.
자, 요 범위를 가지고 요 절대값을 다 풀어가실 거예요. 다시 이거를 지금 왜 하는 거냐면 쟤를 풀려면 이 범위가 필요한 거야. 이 범위를 안 잡으시면 쟤를 절대로 못 풉니다, 여러분들. 절대값을 함부로 풀면 안 되거든요. 자, 세 번째는요, 요 친구를 가지고 하나 풀어서 실제로 이 문제는요, 정답이 3개가 나옵니다. 각각에서 정답 3개가 나옵니다. 자, 한번 내려가 볼게요. 첫 번째. 자, 이 범위입니다. 자, 지금부터 중학교 2학년 문제입니다. 자, 이 범위에서 준성아, 자, 여기 있는 x 더하기 3 보이세요? 자,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으면요, 여기 있는 x 더하기 3의 부호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혹시 이거 여러분들 음수라는 거 아시나요? 음수. 자, 음수인 거 설명을 선생님 어떻게 하나요? 정석은요, 부등식의 성질입니다. 자, 지금 이거라고 했잖아. 지금 궁금한 게 x 더하기 3이죠. 양쪽에다가 3 더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0 이하란 말은 음수라고 칠 수가 있다는 거죠. 혹은 자, 이것도 어려우시면요, 여기 안에 숫자 아무거나 하나 대입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하시면, 서준아, 자, 여기다가 마사 대입하시면 숫자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죠. 그게 양수야, 음수야.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아무거나 넣어보시면 압니다. 자, 아무튼, 자, 요거 음수 나옵니다. 근데 여기 오른쪽도 하셔야 돼요. 다, 양쪽을 다 지금 합니다. 오른쪽이 영준아. 자, 요 친구는 범위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음수입니다. x 빼기 2도 음수입니다. 요 범위에서는. 자, 그럼 지금 이제 둘 다 음수인 거 확인했죠? 그럼 둘 다 이제 어떻게 꺼내셔야 돼요? 둘 다 이런 식으로 꺼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 중학교 문제거든요. 자, 이렇게 꺼낸다는 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마이너스를 달고 꺼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할 점은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요식과 요식을 연립도 해야 돼요. 이 문제는. 왜? 이거라는 가정하에 풀었기 때문에 이것도 돼야 되고 이것도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연립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예요. 연립을 배우고 지금 배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얘 한번 이제 쭉쭉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이거죠. 자, 여기서 요것도 돼야 되고 요것도 돼야 되니까 연립하시면 요렇게 나옵니다. 뭐야 이거? 자, 요게 이제 요 1번 라인의 정답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이거 봐볼게요. 두 번째는 요때거든요. 역시나 도와주실래요? 자, 이 범위에서는 빨리 하자. 자, 이거 양수야 보세요. 양수예요. 약해. 자, 여기는요? 음수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범위를 줬기 때문에 절대값 풀 수가 있습니다. 다시 왼쪽은 지금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세요. 오른쪽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세요. 이렇게. 그리고 자, 요거 한번 잘 봐. 가끔 나옵니다. 자, 얘 정리하시면 요렇게 되죠. x가 지워지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요 부등식은요. 자, 5가 7보다 이하다. 얘는 지금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어때요? 얘 지금 항상 참인 거 아세요? 5는 7보다 이하가 맞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참일 때는요, 잘 들어. 참일 때는요, 해가 모든 실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자, 문제 풀다가 여기서 if 거짓이 나온다면, 자, 거짓이 나온다면 해는 없다라고 쓰면 됩니다. 왜? 우리가 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참이 되는데 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 물어볼까? 자, 여러분들, 자, 이제 얘랑 얘를 연립해야 되거든. 다독씨 얘랑
얘를 연립하시면 뭐 나오는 거 아세요? 전부 다 되는 거랑 얘를 연립하시면 어떻게 돼요? 자, 연립의 뜻이 뭐예요? 둘 다 되는 게 연립이잖아. 근데 얘는 다 된대요. 그럼 연립하면 뭐 나올까요? 그럼 얘가 나와, 얘가 나와요, 얘가 나와요. 그냥 다 되는 거는 다 되는 거니까 연립을 하면 그냥 얘는 뭐 얘는 다 되잖아. 그러면 뭐 얘가 나오겠죠, 그냥 겹치는 게. 이런 식으로. 제 말 이해돼요? 그럼 만약에 if, 잘 봐. 거짓이 나오며 얘랑 얘를 연립한 건 뭔지 아세요? 없는 거랑 얘랑 연립해야 돼요. 그럼 뭘까요? 없어요. 자, 이거에 지금 공감 못하는 친구들이 연립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연립 방정식에, 연립 부등식에 해라는 말은 둘 다 돼야 돼요. 그냥 한쪽이 없으면 둘 다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개 남았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 두 개짜리는 좀 굉장히 좀 긴 호흡으로 진행됩니다. 아시겠죠? 자, 얘는 1번과 똑같이 하면 돼요. 똑같습니다. 갈게요. 자, 얘 2보다 클 때 얘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양수예요. 자, 얘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양수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둘 다, 여기 쓸게요. 둘 다 그냥 나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양수인 거 체크하시고 그냥 꺼내면 됩니다. 자, 얘 정리하시면 2x가 6 이하가 되고요. 자, 요거랑 요거를 또 연립까지 해줘야 됩니다. 여기 쓸게요. 연립하시면 요렇게 나옵니다. 자, 보이세요? 자, 여기 지금 세 라인에서 제일 밑에 있는 얘랑 얘랑 얘 보이세요? 다시 얘랑 얘랑 얘 보이세요? 자, 이거 세 개가 모두 정답입니다. 근데 이 문제도 답안지에 보시면 정답이 이게 아닐 겁니다. 왜 그렇다고? 지금 요 세 개 해의 모양을 잘 보세요. 어떤지. 얘 마이너스 4부터 마 3까지죠. 얘는 마 3부터 2까지입니다. 얘는 2부터 3까지예요. 무슨 말일까요? 요거 세 개를 한번 그려보시면 세 개가 다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합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아마 이번 시험 대비 때도 계속 강조하겠지만 이쪽 파트의 문제 풀 때는 항상 마지막에 합친다는 걸 항상 의식해야 돼. 합칠 수도 있다는 거지.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자, 먼저 빨간 색깔 먼저 그려보시면 마이너스 4부터 마 3까지. 두 번째 파란 색깔 그려보시면 마 3부터 2까지. 초록 색깔 그려보시면 2부터 3까지. 지금 여기 써있는 거 봐봐. 다시 말할게. 요게 지금 전부 다 해예요. 근데 그리고 나니까 어때요? 이거 혹시 한 번에 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거 네 합치면요 마이너스 4부터 어디까지? 3 이하가 이렇게 그냥 딱 한 줄의 이야기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희 답안지에는 저 검정 색깔이 써있을 거다라는 거지. 자, 요 흐름 정리해봐. 정리 끝난 친구는 밑에 문제 바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풀면 돼요. 자, 첫 번째로 요 기준을 찾아가지고 기준에 따라서 범위를 세 가지로 쪼갭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세 개 나올 겁니다. 세 개로 쪼개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각각의 범위에 대해서 절대값들을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범위를 나눴기 때문에 절대값 풀 수가 있습니다. 다 푸시고요. 그리고 이제 주의할 점에 각각을 푸신 다음에 얘랑 얘를 연립해줘야 돼요. 연립해줘야 돼요. 연립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립고등식이 3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의식하는 게 혹시 합칠 수 있나? 혹시 합칠 수 있나? 를 의식하셔가지고
합쳐야 된다면 합치기까지 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영상 마칠게요. 자, 밑에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남은 시간 좀 연습 좀 해봐.